얼마 전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으로 100만 명의 가입자를 혼란에 빠뜨린 머지포인트 사태. 그런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미등록 업체들이 지금도 버젓이 운영 중인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체에서는 벌써 비슷한 문제로 또 다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배성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머지포인트보다 더 대박이다.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 중인 A업체의 광고 문구입니다. 이 업체가 발행한 5만 원 상품권의 할인율은 무려 24%. 무조건 20% 할인을 내세웠던 머지포인트보다 높습니다. 구매한 상품권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머지플러스처럼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상품권 구입 문의에는 개인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아직 할인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네, 사용은 가능해요. 네, 근데 같은 곳에서도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때 지금은 스타벅스 한 잔밖에 안 돼요. 하루에 한 잔. 그런 식으로. 사실 이 업체는 이번 달 중순부터 대형마트 금액권 사용을 슬쩍 막았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상품권을 교환해달라며 항의 중인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처럼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업체의 수는 금융당국도 파악이 쉽지 않을 만큼 그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업체가 어떻게 이렇게 싼 금액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는 걸까? 과거 모바일 상품권 업체를 운영했던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할인 방법을 묻자 시차를 이용한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보면은 시간차, 공간차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 어깨에 10만 원짜리를 만약에 충전했다. 그거를 뭐 한 달 만에 쓰는 사람도 있고, 두 달 만에 쓰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한 번도 안 쓰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제 우리가 저 한강물에 물 흐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용자 수만 많다면 이용자들의 충전금을 활용해 사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카뱅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 원가 개념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쓰느냐가 수익 모델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와 음식점, 상품권사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적은 자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이번 머지포인트와 같은 머지런 사태가 발생하면 대처할 방도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제TV가 취합한 모바일 상품권 대형업체들의 재무구조는 하나같이 취약했습니다. 매출 100억 원이 넘는 모바일 할인권 업체 B와 C의 경우 한 곳은 자본 잠식, 다른 한 곳은 부채 비율이 무려 91%에 달합니다. 티몬과 네이버의 상품권을 공급하는 D업체의 신용 등급은 주의를 요한다는 의미의 트리플 C+. 금융감독원은 이들 업체를 모두 조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네,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업체들이 버젓이 영업 중인데 당국도 현재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와 함께 현재 상황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문 기자, 당국이 현재 전수조사에 나선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먼저 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야기를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보면요. 머지포인트 사태는 금융당국 관할 범위 바깥의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 행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 범죄 행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금융당국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자, 금융당국의 시선은 모바일 상품권을 발급하는 업체들 전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모바일 상품권과 선불 전자지급 수단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자, 이들을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외부 법무법인의 유권 해석을 맡기거나 법률 검토를 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때문에 이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지고 책임론이 불거지자 일단 전수조사를 하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실제 당국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밝혀진 업체가 있습니까?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예. 하지만 금융당국이 유심히 지켜보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공식 대행사를 맡고 있을 정도로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은 대부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8월 9일 기준으로요. 전자금융업자 선불 전자지급 수단에 등록된 업체 수는 67곳에 불과합니다.
그 대형 업체가 머지 포인트와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네. 구체적으로 이 업체는 어떤 점이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죠? 먼저 이 업체가 운영하는 앱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사진 나오는데요. 업체를 보면 충전 버튼이 있습니다. 이 카드 결제 등을 통해서 이 금액을 충전하면 이 충전액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뭐 커피숍이나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상품권을 사거나 또는 직접 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충전액으로 직접 결제가 가능한 부분, 이 부분을 전자금융업자 등록에 필요한 선불 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머지 플러스의 머지 머니와 유사한 구조인데요. 이 업체는 현재 직접 결제 서비스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권 업자가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네. 이 충전을 하는 형식이면 반드시 전자금융업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 모바일에서는 상품권과 포인트의 이 경계가 좀 모호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좀 피해 사례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피해가 집계된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 인터넷 상품권 소비자 피해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예. 자, 표를 보실 텐데요. 2019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 사례가 695건에 달합니다. 특히 보시면 올해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지난해보다 접수된 피해 사례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프트콘 유효 기간이 끝났는데 기간 연장을 요구하거나 90% 환급을 요구했더니 사업자가 거절한 케이스가 있고요. 예. 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 후 또 계약을 철회하거나 환급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를 사업자가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기프트콘 구입 때보다 상품 가격이 오른 거죠. 그래서 추가 결제를 반드시 해야만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통계청에 따르면요, 국내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3조 3,239억 원, 이 정도가 되는데요. 이처럼 빠른 성장 속도를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나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려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소비자들이 일단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금액을 먼저 충전해서 사용하는 앞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충전형일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된 업체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이 전자금융업자 명단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필요보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충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도한 충전을 하는 것을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는 20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한데 거기는 미등록 업체니까 아마 무제한적으로도 충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은 이제 지금 네이버 페이나 다른 페이들은 이제 자동 충전 기능이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원이 돼 있더라도 그 결제를 할 때 즉시 충전이 되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인 경우에는 사실상 머지 포인트 같은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자에게 충전 금액이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잔액이 적게 되는 겁니다. 네, 머지 포인트 사태는 신종금융이라서 몰라서 못 막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똑같은 피해가 앞으로 또 나온다면 그야말로 인재입니다. 이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겠습니다.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